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꿈꾸시나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에너지를 느끼고 싶으신가요? 아마 그렇게 되려면 운동만큼 좋은 게 없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문제는 작심삼일, 내일로 미루기 등 게으른 나의 마음인데요. 더군다나 날까지 더워지고 비까지 오니 운동하기가 더더욱 힘들어진 요즘입니다. 운동, 좋은 건 알겠는데 이 좋은 것을 어떻게 하면 꾸준히 계속 해나갈 수 있을까요? 아마도 오늘 읽어드릴 책이 운동을 꾸준히 해나가고픈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미 꾸준히 하고 계신 분들에게까지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미나미 책방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원더박스 출판 정경진 지음의 복부비만 한의사의 아침운동 100일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운동 가이드가 아닙니다. 이 책의 저자인 정경진 한의사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작심삼일을 넘어 지속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100일 동안 매일 아침 운동을 실천하며 느꼈던 몸과 마음의 변화를 생생하게 담아낸 이 책은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용기와 동기를 부여해 줄 것입니다. 지금부터 책의 일부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뛰어라. 아침 운동 1일째. 드디어 벼르던 운동 시작 첫날. 어둑어둑한 시각에 집을 나와 차를 몰고 한강변을 향했다. 집에서 자동차로 10분 거리인 구리 한강 고수부지로 이동한다. 한강변을 따라 자전거 길이 쭉 연결되어 있어서 달리기엔 안성맞춤이다. 잠시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준 뒤 한강변을 따라 달렸다. 첫날 목표는 4km 정도였다. 젊었을 때는 달리기를 곧잘 하는 편이라 이 정도는 무난할 줄 알았는데 앞불싸 겨우 몇 분 뛰고 나니 심장은 터질 것 같이 벌렁거리고 숨이 차서 헐떡거린다. 몸이 30대나 40대 때와 확연히 다름을 뼈저리게 느낀다. 그러고 보니 제대로 달리기를 해본 게 몇 년 만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숨을 고르느라 조금 걷다가 다시 달리기 시작하지만 이내 숨이 차오르고 다리는 납덩이를 매단 듯 천근으로 무겁다. 폐활량과 근력이 부족함을 대번에 자각할 수 있었다. 한 번에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이 짧다 보니 금방 숨이 차올라 제대로 뛰지를 못한다. 그동안 되는 대로 먹고 마셔온 습관으로 온몸에 축적된 지방은 약간의 운동도 힘겹다 거부하고 땀만 비 오듯 쏟아낸다. 전형적인 운동 부족이다. 2, 3분 걷다가 1, 2분 뛰다가를 반복하며 간신히 목표 거리를 채웠다. 4km가 이렇게 멀 줄이야. 의욕만으로 시작한 첫날, 신고식이 참으로 호되다. 자, 이제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작심도 어렵지만 준비할 것도 참 많아 보입니다. 복장은 어떻게 갖춰야 할지, 신발은 러닝화를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물은 얼마나 자주, 어느 정도의 양을 마셔야 하는지, 땀 흘린 다음에는 이온 음료가 좋은지, 동호회에 가입해서 함께 운동을 할지, 다이어트를 병행하려면 육류와 당질, 맵고 짠 걸
멀리해야 할 텐데 등등. 이제 막 운동을 결심했는데 시작부터 웬 고민이 이렇게 많은지. 이 많은 준비 사항에 대해 경험자로서 조언을 한다면 일단 싹 무시하십시오. 그동안 여러분은 머리를 충분히 많이 썼습니다. 생각은 많은데 몸 움직임이 적은 것이 건강을 가로막는 근본 문제입니다. 저의 첫날 모습을 살펴볼까요? 하의는 집에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는 반바지를 입었으며 상의는 가벼운 면 소재의 티셔츠를 입었을 뿐입니다. 전날 중저가 운동화를 하나 새로 장만하기는 했는데 조깅화나 러닝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운동을 거의 안 한 탓에 신발장을 뒤져도 운동화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차림으로 한 보름 정도를 운동하다 보니 새벽 공기가 점차 쌀쌀해져서 긴 추리닝으로 갈아입었고 땀을 흘리는 양이 장난이 아니라 아무래도 땀 흡수가 잘 되는 티셔츠가 필요하다 싶어 몇 벌 구입했습니다. 한 달을 넘어서자 어느 정도 달리는 폼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제야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조깅복이라고 할 만한 걸 하나 사서 입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한국인은 폼생 폼사라 아침 해가 떠오르기 전에 한강변을 달리는 사람들을 보면 신발부터 헤어밴드까지 깔맞춤을 하고 뛰어다니는 분들이 많기는 하더군요. 게다가 같은 곳에서 늘 운동을 하노라면 서로 얼굴을 알아보고 아침 인사를 나누는 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사귄 분들이 쉼없이 조언을 알려주십니다. 운동화는 뭐가 좋고 기능성 의료에는 뭐가 있고 등등. 일단 시작하십시오. 필요한 건 차차 알게 됩니다. 인간은 달리기 위해 태어났다. 아침 운동 2일째. 북한산 의상능선을 등산하였다. 산책이나 달리기, 등산 등 매일 새벽에 운동을 한다는 것이 대원칙일 뿐 달리기를 특별히 연습한다든가 하는 구체적 계획은 세우지 않았다. 마침 지인들이 새벽 산행을 간다기에 옳거니 하고 따라 나섰다. 의상능선은 북한산 능선 중에서도 오르기가 꽤 힘들고 그만큼 조망이 아름다운 줄기기도 하다. 주중인데다 일찍 서둘렀더니 조용하고 한적하다. 새벽 산행의 묘미를 경험해 볼 수 있어서 좋다. 라는 생각은 채 5분도 가지 않았다. 등산이야 쉬엄쉬엄 걸으면 되니 어제 첫날에 무리한 달리기처럼 힘들지는 않으리라는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땀이 비 오듯 흘렀다. 죽을 것 같이 힘들다. 정말로 힘들다를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는지 모른다. 몇 걸음만 떼어도 숨이 차서 쉬곤 하였다. 속된 말로 저질 체력이다. 심장도 심장이려니와 폐도 형편없이 약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땀을 많이 흘리니 갈증도 금방 찾아와서 입에 침이 쩍쩍 말랐다. 정말 충격이었다. 다른 이들과 보조를 맞추려고 노력하였으나 허사일 뿐 민폐가 따로 없었다. 그야말로 산책하듯 여유 있는 일행을 보니 꾸준히 운동을 한 그들과 자신의 몸을 무심하게 막 굴려온 나와의 차이가 확연하다. 지옥 훈련에라도 다녀온 듯한 3시간의 산행을 통해 얻은 소득은 나의 몸과 마음은 내 머리가 인지하는 상태와 완전히 다름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머릿속으로는 여전히 젊은 시절의 건강과 체력을 떠올리고 있지만 현실의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 아침 운동 3일째, 작심 3일이라더니 정말 3일째 고비가 만만치 않았다. 포기하고픈 마음이 수시로 드는 것을 간신히 극복했다. 어제 산을 다녀온 탓에 자고 일어날 때부터 온몸이 쑤시고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웠다. 몸살이 난 듯 여기저기가 아파 이부자리에서 신음을 쏟으며 몸을 일으켰다. 자꾸만 주저앉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집을 나섰다. 겨우 이틀 운동하고 온몸이 맞은 듯이 다 아프다. 운동 후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근육통인 산통이 덮친 것이다. 그동안 운동 따위와는 담을 쌓고 살아왔음을 몸은 한치도 속이지 않고 제대로 보여준다. 지금 이 모습이 과거의 습관으로 형성된 것임을 제대로 기억해야겠다. 오늘은 비록 괴롭기 짝이 없지만 아픔을 참고 운동을 하러 가는 이 발걸음이 또한 미래의 내 모습을 잉태할 것이다. 습관도 자기가 만드는 것이다. 마음의 밭에 어떤 습관을 뿌리느냐에 따라 새로운 생각과 행동이 태어나는 것이다. 한강변을 따라 첫날과 같이 4km 거리를 돌아왔다. 뛰는 것은 단념하고 거의 대부분 구간을 걸었다. 그래도 처음에는 한 걸음 떼는 것도 부담스러웠는데 돌아올 무렵에는 걸음걸이가 다소 편해진 것이 위안이었다. 서점에 가거나 인터넷만 검색해도 초보자들을 위한 다양한 단계적 운동 방법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싹 무시하고 의욕을 과하게 앞세운 것이 다소 후회가 되기는 했다. 하지만 부딪히고 보는 성격상 그런 준비를 치밀하게 할 리도 어차피 없었다. 직접 맞닥뜨려 깨닫고 배우는 것으로 만족하자. 농경 정착 생활 이전까지 인간은 수십만 년을 채취 수렵 생활을 통해 진화해 왔습니다. 나무 몽둥이나 늑대의 넓적다리뼈, 잘해야 돌도끼 하나 들고 짐승들을 쫓아다녔던 거죠. 이때 짐승을 잡는 방법은 활을 쏘아 맞힌다? 부메랑을 날린다? 아닙니다. 정답은 그냥 집어온다입니다. 화살이나 부메랑으로 들짐승을 맞춰 잡는 것은 생각보다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사냥 도구가 충분히 발전할 때까지 혹은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인간의 기본 사냥법은 들짐승과 같이 뛰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순간 근력이나 달리기 속도에서 대부분의 사냥감보다 뒤지지만 오래 달리고 오래 걷는 능력만큼은 상당히 뛰어납니다. 어떤 동물보다도 체온 조절 능력이 발달한 덕이죠. 피부에는 땀샘이 발달해 체온이 상승하면 땀을 흘려 온도를 낮춥니다. 두 발로 서서 걷는 직립도 아주 훌륭한 체온 조절 효과를 냅니다. 네 발로 걷는 다른 포유 동물에 비해 직사광선에 직접 닿는 표면적을 최대한 줄여주거든요. 머리를 제외한 인간의 신체에서 점차 털이 사라진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반면 땀샘이 없거나 발달하지 않은 대부분의 동물은 일정 시간 이상 뛰고 나면 이 상승한 체온을 조절하기 어려워 심장과 뇌에 엄청난 압박을 받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개들이 조금 달리고 나면 혓바닥을 내밀고 헐떡거리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가 갈 것입니다. 결국 한 번 찍어 놓은 사냥감이 지칠 때까지 몇 시간이고 쫓고 쫓아서 기진맥진에 쓰러진 놈을 그냥 사뿐하게 집어오는 것이 수렵의 기본이었습니다. 참 쉽죠? 하하. 이런 사냥을 하려면 두 가지 요소가 필수인데 하나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는 인내심. 다른 하나는 동물이 지나간 흔적을 놓치지 않고 찾아내는 추적 기술입니다. 서부 영화를 보면 인디언들이 나뭇가지가 부러진 방향이나 짐승이 방출하고 간 대소변 등을 확인해 사냥감의 뒤를 따라가는 모습이 종종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의 수렵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새는 날고 물고기는 헤엄치고 인간은 달린다. 인간 기관차라는 별명을 지녔던 전설적인 체코의 마라토너 에밀 자토펙이 남긴 명언입니다. 운동에 대한 정보나 선택권이 없었던 태초의 인간들도 이렇게 타고난 걷고 달리는 능력만으로 오늘날까지 생존해 진화에 진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걱정일랑 떨쳐버리고 안락한 이부자리를 벗어나 아파트 현관을 나서는 것. 그것만으로도 절반의 성공입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면 최초의 인간이 된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전자 속에 숨어 있던 원시적 본능이 발바닥부터 시작해 정수리까지 슬슬 올라오는 것이 느껴지지 않나요? 오늘 아침 내 몸과의 대화. 아침 운동 4일째. 오늘은 아침 운동으로 형제 약수터를 다녀왔다. 집에서 그리 멀지 않아 전에도 가끔 산책을 하던 곳으로 구리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 중 하나다. 집에서 500m 걸어가면 정각사 입구가 나오는데 여기부터가 내 아침 운동 코스다. 첫날의 달리기와 둘째 날의 등산으로 여전히 다리 근육이 뻑적지근하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뛰기보다는 걸으면서 다리를 풀어주고 이완하는데 치중했다. 아, 어쩌면 좋은가 이 저질 체력. 형제약수터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독립운동가들이 잠들어 있는 망우리 공원 묘지가 나온다. 집에서 형제약수터까지 1km 거리고 거기서 500m 더 올라가면 망우리 공원 묘지를 순환하는 도로로 이어진다. 그 둘레가 4.7km로 걷기나 달리기에 안성맞춤이다. 둘레길을 걸으면서 평소 쓰지 않았던 근육들의 아우성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졌다. 호젓한 아침 운동 시간이 아니면 언제 내 몸과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50년을 써온 내 몸과 대화하는 기회를 만들어준 아침 운동은 너무도 소중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운동의 강도나 순서도 크게 걱정할 바가 아닙니다. 다만 처음에는 물론 가볍게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제 경우에는 첫날과 둘째 날에 무리하게 운동을 해서 혹독한 고생을 겪었습니다. 의욕이 너무 앞섰던 게죠. 준비 운동과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면서 몸을 서서히 가동해 자고 깨어났을 때의 움츠린 몸을 풀어주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달리기를 하다 보면 종아리에 알이 배는 것부터 시작해 온몸이 아픈 몸살까지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심자들은 왈칵 겁을 느낍니다. 몸 좋아지자고 시작한 운동인데
오히려 몸을 망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찾아듭니다. 그러나 염려 마시라.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것보다 몸은 더 스스로의 상태를 잘 압니다. 조금 무리하면 제동을 걸어오는 게 몸이고, 익숙해지면 더 센 강도의 운동을 요구하는 건 역시 몸입니다. 운동량이나 강도는 그 요구에 맞추면 됩니다. 무리한 운동을 하느니 차라리 아무 운동도 하지 않는 편이 건강에 해를 덜 준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아무 준비가 안 된 사람이 갑자기 마라톤 풀코스를 뛰겠다고 나선다면 득보다는 해가 될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식으로 운동을 지속할 사람은 없습니다. 한두 번 하다 보면 스스로 조절할 줄 알게 됩니다. 지레 겁먹고 운동 자체를 회피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따름입니다. 만성적인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면 처음 운동을 시작해서 한 3주 정도 지나면 안정기에 접어듭니다. 이때쯤 되면 가벼운 강도의 운동에는 몸이 오히려 단조로움을 느끼고 운동량을 늘리려고 합니다. 몸은 대체로 두뇌나 마음보다 정직하거든요. 통증과 피로에 겁먹지 말 것. 아침 운동 5일째. 오늘은 몸과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 한번 호되게 고생을 하고 나서인지 운동에 길이 들어서인지 시작부터 상쾌하다. 첫 고비를 넘기고 나니 약간의 자신감도 생긴다. 역시 집에서 가까운 구리 한강 시민공원을 걷고 뛰고 했는데 오늘은 약간 거리를 늘려서 5km 정도를 다녀왔다. 보통 구리 한강 시민공원까지는 차로 움직이거나 걸어가곤 하였는데 오늘도 차로 이동했다. 한강변을 따라 왕숙천 다리까지 4km 거리니 중간쯤 가다가 돌아왔다. 길거리에 표지판이 있어서 어느 정도 걷거나 달렸는지를 알 수 있어서 좋다. 어제까지 무척 당기던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이 많이 부드러워졌다. 흠, 이 정도면 양호한데? 아침 운동 6일째. 망우산 공원묘지 둘레길을 걸었다. 누군가 둘레길 주변에 이중섭 묘가 있다 하여 찾아봤으나 무심코 지나쳤는지 찾을 수가 없었다. 망우리 공원묘지 둘레 4.7km를 한 바퀴 돌고 그 옆으로 난 산길 1km를 돌고 오르내리는 길이 2km를 넘으니 총 8km를 걸은 셈이다. 운동량이 점차 늘어간다. 아침에 이 정도를 걷게 될 줄이야. 마음을 단단히 먹었나 보다. 스스로가 대견하다. 일주일이 되어 가는데도 운동에 게으름이 없다.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 중용에서 말하는 능구를 실천해 본다. 능히 오래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명이 틀 무렵 걷기 시작하니 괜한 흥분감에 사로잡힌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몸의 근육을 쓰게 되는데 이때 근육은 에너지원으로 체내의 영양분과 산소를 사용합니다. 산소나 영양분의 공급 능력보다 과도하게 몸을 움직이면 몸에 젖산이라는 피로 물질이 쌓입니다. 이 피로 물질은 휴식과 영양 공급을 통해 쉽게 분해가 되지만 이 분해 속도보다 훨씬 많은 젖산이 쌓이거나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지 못하면 통증이 나타납니다. 운동 통증은 특정 근육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근육통부터 어디랄 것 없이
몸 전체가 아파오는 산통도 흔합니다. 전반적으로 몸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고 운동 부족이 심한 사람들에게는 특히 이렇게 몸 전체를 엄습하는 통증이 잘 나타납니다. 감기에 심하게 걸렸을 때 온몸이 아프고 손을 대기만 하면 쑤시는 것과 유사한 느낌입니다. 인체의 원리를 생각하면 이 통증은 교통체증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내 거리가 차로 꽉 막혀 오도 가도 못하면 답답함이 느껴지듯이 통증은 체내 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몸의 신호입니다. 인체의 원기가 끊임없이 순환하면 무탈한데 뭔가 막히면 통증을 발생시키는 것이죠. 그러니 통증이 있다는 것은 인체의 기혈 순환에 장애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운동 후 피로감과 통증이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저도 운동을 시작하고 한 달 정도까지는 근육 통증을 항상 겪었습니다. 그 뒤라고 통증이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견딜 만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운동을 잘 안 하던 사람이 이런 증상을 겪으면 지레 겁먹고 운동을 회피하고 귀찮아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각을 좀 넓혀서 살펴보면 인생에는 기쁨과 환희의 순간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고통과 슬픔의 시간들이 존재합니다. 번박하게 말해서 인생의 반 이상은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 아닐까요? 고통을 피하려고만 한다면 인생의 절반을 회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고통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이 고통이 자신을 단련시킨다고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소중한 내 몸이니까 한없이 나긋나긋하고 부드러운 휴식만 주어야 할까요? 쓰임새가 있기에 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206개의 뼈와 그보다 더 많은 관절, 셀 수 없이 많은 근육들이 다 저마다 소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적당히 할 일을 부여하고 때로는 강도 높은 부담을 주고 거기서 오는 고통을 감내하게 할 때 우리 몸은 점차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한의학적으로 말하면 기가 통하고 경락이 활성화되는 것이죠. 운동 피로와 고통, 아무것도 아닙니다. 즐겁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문지르고 소화하고 아침 운동 7일째. 어제 배고프게 잠을 청했더니 4시 반에 눈이 떠졌다. 빨래를 청소기에 넣고 대충 방 청소를 하니 새벽 5시다. 시간이 일러서인지 이 주변은 매우 캄캄했고 날씨는 제법 서늘했다. 오늘은 망우 공원묘지 코스에서 운동을 했다. 이 코스는 산책하기에도 좋고 동네 뒷산 올라가듯이 산을 오르내리는 구간이 포함되어 조깅과 등산 효과를 겸할 수 있다. 30분쯤 산행을 하면 달리기에 아주 적합한 구간이 나온다. 마라톤 연습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보인다. 집에서 정각사로, 정각사에서 형제 약수터를 지나 망우리 공원 묘지까지 걷고 공원 묘지를 한 바퀴 뛰는 코스다. 약 3km를 걷고 4.7km를 뛰었다. 운동 7일차에 불과하지만 아침 운동의 즐거움을 서서히 깨달아간다. 그러나 조금 적응이 되어 간다고 자칫 무리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다. 오늘 운동을 다녀와서는 발목이 시큰거림을 느꼈다. 나이가 들어 몸이 전체적으로 중후장대해지는 동안에도
발목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당연히 그간 이 몸무게를 부지하느라고 발목의 고생이 컸을 것이다. 살살 만져보니 접질린 것은 아니고 산길을 뛰어 내려오느라 평소보다 부담이 조금 더 간 것 같다. 아직 운동에 충분히 적응하지 못한 신체다. 특히 유연성이 떨어지므로 달리면서 발목을 삐거나 무릎을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관절 부위를 다치면 운동을 상당 기간 쉬거나 중단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예방한의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선견지명이 있어서 그 과정을 밟은 것은 아니고 모교 교수님이 예방한의학 대학원을 처음 만드셨는데 학부에 다니던 제가 그 작업을 도와드리다가 아예 1호 학생으로 등록한 것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뒤 임상활동 20년 차에 이른 요즘에 와서는 한의학은 예방의학임을 더욱 절감하게 됩니다. 서양의학은 눈에 보이거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다루는데 뛰어난 발전을 보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다루는 패러다임은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눈에 안 보이는 기와 경락, 그리고 마음의 문제까지도 천착하는 한의학이 보완되어야 의학이 전체적으로 설 수 있음을 여러모로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을 다루다 보니 한의학에는 실험이 발달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게다가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는 유교적 사상 탓에 인체 실험이 더더욱 어려웠지요. 이런 한의학을 공부하면서 저는 제 몸을 가지고 임상 실험을 자주 했습니다. 책에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복잡한 절차 생략하고 제가 직접 실행해 보는 것이죠. 상당히 무모한 짓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생생하고 절박하게 경험을 쌓고 산 지식을 얻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운동 초기에 통증을 겪으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접 실험해 본다는 생각으로 알고 있는 이런저런 치료법을 저에게 적용해 보는 셈이었습니다. 운동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운동을 마치고 발목이나 무릎 등 많이 쓴 부위를 냉찜질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의할 것은 먹는 음식입니다. 가급적 가볍고 소화에 쉬운 음식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금방 좋아지나 나이가 들어서 하는 운동에는 회복 운동과 식이요법 등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과도한 운동은 공기 중에서 과하게 헤엄치는 것과 같습니다. 공기가 우리 몸을 때려 통증을 발생시키는 거죠. 따라서 자기 정도에 맞는 운동과 이 피로 물질을 빨리 빼내는 방식이 회복의 관건입니다. 올바른 의사 사용법. 아침 운동 8일째. 대략 9km를 걸었다. 집에서 망우리 공원 묘지까지의 코스에 더하여 공원에 이어진 둘레길을 한 번 더 돌았다. 의식적으로 운동 거리를 늘리려 노력하는 것은 아니나 움직임이 좀 편해지고 피로를 덜 느끼게 되자 몸이 알아서 점차 운동에 대한 요구를 늘려나가는 것 같다. 아직 허벅지가 당기고 발목이 약간 시큰거리는 증상이 남아있다. 너무 무리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해 본다. 날씨가 흐려서인지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 산속에서는 도토리며 밤을 줍는 분들이 가끔 보인다. 도토리 떨어지는 소리와 나무 찍는 딱따구리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걷는 아침 산책이 유별나게 정겹다. 걸으면서 드는 상념도 좋다. 조용한 가운데 드는 생각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오늘은 과거의 습관대로 현재를 살지 말며 끊임없이 그리고 치열하게 자기와의 싸움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다.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조용한 산길을 걸으며 평소 시간이 없어서 놓쳤던 많은 부분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서 즐겁다. 아침 2시간. 나만의 시간이 이렇게 행복한지 몰랐다. 누구나 24시간을 살지만 단 10분도 온전히 자기만을 위한 시간을 내지 못하고 하루를 보내기도 한다. 나만 해도 얼마 전까지 그런 정신없는 생활이 초능을 아껴가며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이라고 믿었으니 말이다. 몸의 요구에 따라서 운동하면 된다고 이야기해도 염려가 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운동 후에 겪는 피로감과 통증이 일시적인 것인지 혹 치료를 요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할 때도 있겠고요. 걱정이 영 많거나 몸 상태가 매우 허약한 분들은 처음에 가까운 동네 병원이나 한의원 하나를 단골로 정해서 몸 상태를 체크하고 의사의 조언을 받아 운동을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병원을 꼭 아파야만 가는 곳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위급 인사나 부유한 사람만 주치의를 둘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집 가까운 곳에 단골로 잘 다니는 병원을 정해두고 평상시 건강에 관해 궁금하거나 몸에 이상이 생길 때마다 꾸준히 들러서 진료를 받는다면 그 의사가 바로 주치의입니다. 누군가 의학적 조언이나 통증을 조절하는 역할을 맡아준다면 운동의 처음 고비를 무사히 넘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병이 나고 나서 찾는 것보다는 병이 생기기 전에 의사를 찾는 것이 올바른 의사 사용법입니다. 발 뒤꿈치에서 지혜가 솟아난다. 아침 운동 9일째. 구리에서 시작하여 광나루역까지 능선 산행을 했다. 5시에 출발하니 8시경에 당도하였다. 왕복 총 14km를 다소 빠른 걸음으로 걸었다. 귀뚜라미 소리와 다구는 소리를 들으면서 어슴푸레한 산을 오르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는 실행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른다. 날씨가 청아하고 하늘의 구름도 그림처럼 아름다운 날이었다. 정상에서 바라본 시내 전경은 마치 산이 품은 또 다른 집 같았다. 한마디로 인간에게 더 큰 집은 자연이다. 대자연과 우리의 보금자리는 이렇게 하나로 이어지고 있다. 자신의 집을 닦고 기름칠하는 것처럼 더 큰 집도 아름답게 가꾸어야겠다. 아침 운동을 하면서 주위 자연 환경에 대한 관심도 더불어 늘어난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니체는 차라투스트라의 입을 빌어 말합니다. 그렇다. 나에게는 상처 입히지 못하는 것, 묻어버리지 못하는 것, 바위라도 뚫고 나오는 것이 있다. 그것은 나의 의지다. 이 의지는 묵묵히 변함없이 세월을 뚫고 걸어간다. 나의 의지, 나의 예부터의 의지는 내 발을 이용하여 그 걸음을 내딛는다. 나의 의지의 생각은 꿋꿋하고 상처 입지 않는다. 나는 나의 발꿈치만이 상처 입지 않는다. 니체는
초인이라는 이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자기 극복을 해나가야 한다고 본 실존주의와 초인 사상의 철학자입니다. 그 사상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거나 설명할 경지는 아니지만 한의사로서 한 가지만큼은 뚜렷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나의 의지는 내 발을 이용하여 그 걸음을 내딛는다 라는 대목입니다. 초인적 의지를 강조한 철학자 니체는 그러한 강한 의지가 발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았던 것 아닐까요? 습관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 아침 운동 10일째. 아침을 일찍 시작하니 하루가 길다. 시간이 참 천천히 가서 좋다. 아침 시간에 운동하는 습관이 들면서 하루를 길게 사용하게 되었다. 예전보다 2시간 정도 더 일찍 일어날 뿐이고 그 늘어난 시간을 대부분 운동에 사용하고 있음에도 분명히 여유가 생겼다. 이는 하루 24시간 중 활동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평소 시간에 쫓기거나 늦게까지 과음한 탓에 항상 피곤해 있던 이전과 달리 원기 있고 여유롭게 일상을 지내면서 스스로 시간을 통제한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인 것 같다. 오늘도 걷고 달리기를 반복하면서 왕복 10km 정도의 코스를 다녀왔다. 구리 한강공원에서 시작하여 왕숙천 다리까지 왕복 8km인데 거기에 1km를 더 걷고 달리니 10km가 된 것이다. 운동 초반에는 1분 달리고 3분을 걸었는데 지금은 그 비율이 반반쯤 된다. 이제 겨우 열흘째지만 몸이 많이 가벼워진 느낌이 든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활발한 저술 활동을 펼치며 후학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 학자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은 그 교수님께 연세가 들어서도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 뭐냐고 여쭌 적이 있습니다. 백발성성한 노학자께서는 이런 대답을 들려주셨습니다. 정 선생,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오. 엉덩이 힘으로 하는 거지. 책상에 오래 붙어 앉을 수만 있다면 공부는 저절로 되는 거야. 아닌 게 아니라 그 교수님은 지금도 하루에 6시간 이상을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고 글을 씁니다. 결국 공부는 체력이자 습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부만이 아니겠지요. 체력이 뒷받침되고 어떤 일이 몸에 배어 습관처럼 지속할 수 있다면 못 해낼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개 우리는 알면서도 잘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 의지가 약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의지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절반은 체력, 즉 건강의 문제입니다.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의지도 약해집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습관입니다. 의지가 있고 체력이 받쳐줘도 누구에게나 다른 유혹들이 있습니다. 오늘 한 번쯤 걸러도 되겠지 하고 핑계를 찾기 마련입니다. 학습이라는 말도 배운다는 학자와 익힌다는 습자가 합쳐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열심히 배우기만 한다고 공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배운 다음에는 습관으로 몸에 익혀야 학습이 되는 것이죠. 저도 운동을 시작하고 10여일간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침 운동을 빠질 핑계를 찾곤 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네. 어제 늦게 잤는데.
일주일에 하루쯤은 쉬어도 되지 않을까? 그러나 100일 동안은 절대 예외를 두지 않기로 마음 먹었기에 편안함을 추구하는 마음속 목소리를 무시하고 집 밖을 나서곤 했습니다. 20일쯤 지나자 그런 생각이 없어졌던 것 같습니다. 한 달을 넘어가면서는 자명종을 끄고 일어나는 순간부터 운동복을 갈아입고 현관을 나서기까지 마치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가 흐르듯 자동으로 이루어져 이 생각이 비집고 들 틈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몇 주가 흐르면서 이제는 밤에 자려고 누울 때면 다음날 아침 운동을 기대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습이 완전히 정착되었던 것이죠. 운동을 억지로 하려고만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재미를 발견하고 습관이 붙도록 해야 합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투박한 의사, 소박한 꿈을 꾸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절반을 잃는 것이다. 그러나 건강을 잃으면 모두 잃는 것이다.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경구다. 주변을 돌아보면 돈을 벌기 위해서 명예와 건강을 잃는 어리석음을 흔하게 목격한다. 명예의 목을 매다 건강을 잃는 우매함 또한 부지기수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 건강 100세 시대가 열렸다지만 돈, 명예, 건강에 관한 이 경구가 생활 속에서 제대로 관철되지 않는다면 늘어난 수명은 오히려 악몽이 될 수도 있다. 이 평범한 진리를 작년부터 시작한 아침 운동을 통해 새삼 절절히 깨달았다. 나는 건강한 편이고 전문직 종사자로서 식견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한 명의 민주 시민으로서 사회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하며 살아가는 외형적으로 부족하거나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특히 한의사이자 예방 한의학 박사이기도 한 나는 사람의 몸과 체질, 건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해왔다. 그러나 정작 내 자신의 몸을 돌보는 데에는 소홀했고 내 몸과 대화를 나눈 지도 오래였다. 1995년 추석 연휴 직후 나는 아무 연고도 없는 경기도 구리에 용감하게도 내 이름을 단 병원 간판을 내걸고 진료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의원 진료실 뒤편을 경량 칸막이로 막아 간신히 드러누워 잘 수 있는 조그만 공간을 만들어 거기서 잠을 자면서 일했다. 가진 돈도 없이 가까스로 개원을 하고 나니 지상에 방 한 칸을 따로 마련할 여유도 없었고 출퇴근에 쓸 시간을 분초라도 아끼려는 뜻도 있었다. 그렇게 고생이 고생인 줄 모르고 20여 년의 진료 생활 중 젊은 날이 훌쩍 지나갔다. 20년 동안 굳어진 관성적인 생활에 한치의 불만도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나이 50을 넘긴 어느 시점부터인가 문득 지금의 생활이 이대로 좋은 것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이다. 환자들을 진맥하고 약을 처방하고 침을 놓는 틈틈이 카톡과 각종 SNS 매체를 통해 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내가 하고 있는 여러 사회단체와 연락을 취하며 사회활동을 병행한다. 진료가 끝나기 무섭게 옷을 갈아입고 매일 두세 개씩 잡혀있는 약속과
모임을 찾아다닌다. 술과 대화와 모임으로 피로해진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와 골아떨어지면 다시 날은 밝고 나는 병원으로 향한다. 내 생활의 주인이 내가 맞는 걸까? 나는 생각이라는 걸 하고 사는 걸까? 일상에 대한 막연한 의구심보다 훨씬 뚜렷한 위기로 다가온 것은 몸의 변화였다. 큰 키 덕에 뚜렷이 티나지는 않았지만 몸집이 갈수록 후덕해지면서 허리띠 구멍은 계속 늘어났다. 환자들에게 뱃살이 찌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해 왔건만 나 자신이 바로 그 복부 비만임을 부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점점 몸이 무거워지는 데 비해서 마음의 여유는 사라져갔다. 이런 회의감은 의사로서의 자신에 대한 성찰로 이어졌다. 너무도 익숙해 있던 진료 기술과 한의학 지식들이지만 혹시 나는 머리로만 이해하고 기계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보는 날이 점점 늘었다. 비유하자면 이런 것이다. 공기역학과 물리법칙에 정통하며 온갖 첨단 기술과 전자장비를 활용하여 매끈한 최신형 자동차를 설계해내는 자동차 공학 박사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정작 그 자신은 차를 운전하지 않는다. 집과 연구소를 오가는 단조로운 생활만이 있을 뿐이다. 일에 몰두한 나머지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한적한 교회를 달리는 드라이빙의 기쁨을 느낄 새도 없었고 한여름 푹푹 찌는 아스팔트 위에서 차가 섰을 때의 짜증과 황당함을 겪어보지도 못했던 것이다. 그가 설계하는 자동차는 과연 좋은 자동차일까? 운전자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바람직한 차일까? 그간 너무도 익숙했던 생활에 거리를 두고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용기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서 스멀스멀 올라와 뭉게뭉게 퍼져갔다. 나이 50을 넘은 시점, 다시금 내 몸을 들여다보고 단련하면서 모든 관점과 지식, 그리고 마음가짐을 새로이 조련하고 싶었다. 운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인생 후반부를 향한 새 출발을 도모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100일간의 아침 운동이라는 거창한 도전이 시작되었다. 운동을 시작할 당시 나는 복부 비만 한의사였다. 처음에는 100일 운동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지 자신하지 못했다. 그러나 100일을 돌파하고 나니 200일, 300일로 이어졌고 이제는 운동이 없는 생활을 단 하루도 상상하기 어려워졌다. 그리고 1년이 훌쩍 넘어 지금 나는 이 글을 쓰고 있다. 100일 운동은 나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결과적으로 운동을 하기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크게 변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날 체중을 재고 100일을 채우던 날 다시 체중계에 올라섰는데 몸무게는 6kg이 36인치에 달하던 허리는 33인치로 줄었다. 뱃살은 빠지고 허리와 허벅지는 단단해졌으며 피부색이 몰라볼 정도로 좋아져 약간의 자화자찬을 섞으면 이른바 꽃중년이 되었다. 몸만 변한 것이 아니다. 생활 습관이 바뀌었다. 운동으로 활성화된 내 몸은 반응이 매우 빠르고 섬세해졌다. 입맛부터 변했다. 몸에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몸이 스스로 파악하고 가까이 하거나 멀리 하게 되었다.
아침 운동이 습관화되면서 새벽 5시면 눈이 떠졌고 아침을 일찍 시작하니 하루가 길어지고 생활에 여유가 생겼다. 자연히 생각과 마음가짐도 달라졌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 또한 변했다. 마음가짐은 느긋해졌으며 항상 상쾌한 기대감이 넘치게 되었다. 수면 시간이 길지 않고 매일 2~3시간씩의 운동과 서너 개의 약속을 소화하지만 이전처럼 피로하다거나 조바심을 내거나 짜증을 부리는 일이 없어졌다. 강팍하고 때론 다혈질적인 성격 탓에 종종 충돌하고 삐걱대던 인간관계도 부드러워졌다. 이 책은 지극히 평범한 한 의사의 운동 경험으로 이를 통해 터득하고 다시금 깨달은 지혜를 여러 독자와 나누기 위한 작업이다. 여기에는 기존에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지식이나 비법 따위는 하나도 없다. 오히려 아둔한 탓에 평범한 진리를 느리게 깨달아 나간 기록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소박한 기록이 남아 도움이 될 독자가 있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복부 비만 한의사의 아침 운동 100일의 일부 내용을 들어보셨습니다. 이 책에는 오늘 읽어드린 부분 외에도 한의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건강 원리, 일상의 작은 변화, 그리고 실천 가능한 운동법까지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하면 어느새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부 비만 한의사의 아침 운동 100일 책을 접하게 되신 것을 계기로 여러분도 100일의 도전을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100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도전부터 시작해 보신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첫걸음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미나미 책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